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 품질관리 전문위원 박형래입니다. 근본 시간에는 IS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S 9001 2008년판의 핵심사항은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런 최고 경영자의 의지에 대한 핵심사항이 있고요. 입력과 출력을 전제로 한 프로세스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개선을 전제로 한 시스템의 성과와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핵심 사항이 있으며 고객 만족 달성, 고객 만족은 품질의 궁극적인 목표죠. 따라서 고객 만족 달성에 하는데 2008년판의 핵심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국의 표준의 개념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는 20개 요구 조항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다면 2008년판에는 PDCA 방식의 접근 방식으로 변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IS 9000 패밀리의 주요 표준의 주요 내용은 프로세스 지향적 구조와 논리적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품질 경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고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고 고객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모니터링, 또 문서화 요구량을 감소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관련 기능 계층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표준에 대한 주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가용성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 훈련 효과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과 프로세스 및 제품에 대한 측정을 강조하고 있고 품질 경영 시스템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주요 내용이 되어 있으며 EMS 표준, EMS란 뭐냐면 품질 경영 시스템을 말합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과 환경 경영 시스템의 표준과의 병용성을 향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QMP, 품질 경영 8원칙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개념 확대와 개선을 위한 조직의 자체평가 개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IS 9001 2008년판의 목차를 보시면 1. 적용 범위, 1.1 일반사항, 1.2 적용 이런 식으로 8항까지 측정, 분석 및 개선의 일반사항 모니터링 및 측정, 8.3의 부적합 제품의 관리, 8.4의 데이터의 분석, 8.5의 개선 이런 항목이 1에서 8항까지의 요구사항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S 9001 2008년판의 일반사항을 보시면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하는데 그 어떤 영향에 따라서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이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 조직의 다양한 요구사항들,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 조직의 제품, 서비스, 조직의 프로세스, 조직의 크기, 구조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품질 경영 시스템은 받게 돼 있다라고 일반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품질 경영 8원칙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 중심적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또한 전원 참여가 돼 있어야 된다. 프로세스의 접근 방법,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 지속적인 개선,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 방법, 상호 유익한 공급자의 관계, 품질 경영 8원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에 보면 프로세스 접근 방법, 프로세스의 식별,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상호작용 파악, 프로세스로 구성된 시스템의 운영, 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접근 방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CA 방법론을 활용해라.
PDCA가 뭐냐면 플랜이 계획이죠. 계획은 조직의 목표,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행, 프로세스의 실행 부분. 그다음에 체크, 시스템과 프로세스 제품의 모니터링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해라. 그다음에 액트,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라. 이런 이제 프로세스의 접근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프로세스가 뭐냐? 프로세스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로세스란 입력을 출력으로 변화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이다. IS 900이 2005년판의 용어의 정의로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의 출력이다. 그리고 조직에서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통제된 조건하에서 계획되고 수행되고 있다. 결과로 본다면 산출된 제품의 적합성이 즉시 또는 경제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경우에 프로세스를 흔히 특별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특별 프로세스란 결과로 산출된 제품이 적합성이 즉시 우리 회사에서 쉽게 검증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특별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절차는 무엇이냐? 절차의 정의를 내리면 활동 또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규정한 방식이다. 절차는 문서화될 수도 있고 문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절차가 문서화되면 문서화된 절차라고 하며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절차서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절차서와 프로세스의 차이를 보시면 절차서는 IS 00의 9003의 표준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는데 조직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겁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면 프로세스는 입력을 출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일을 하는 방법을 규정한 절차와는 다르며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또한 절차는 목표와 성과 측정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 목표와는 무관한 목표였다면 프로세스는 경영 목표와 일관된 프로세스 목표가 있으며 계획된 출력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이 투입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서는 실행되고 완수된다면 프로세스는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다. 절차서와 프로세스 또 다른 부분은 절차는 여러 활동에 관련되고 이들 활동의 결과로 출력이 산출되지만 이 출력이 해당 프로세스의 후속 단계에서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출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는 부서 기능의 경계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면서 항상 입력에 의해 출력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개인들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을 언급하고 있는데 프로세스는 여러 부서에서 수행되고 사전에 정해진 출력을 정해진 때 정해진 양만큼 생산하는 것이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절차서는 지시와 통제를 수반하고 무엇을 하라고 정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란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데 프로세스는 명령이나 지시 없이 계획된 결과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서와 프로세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전에 절차서와 프로세스 차이를 보셨지만 절차서는 행해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면 프로세스는 결과를 수반되는 계획된 결과가 수반되는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품질경영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관된 한쪽 방향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가서 목표가 달성되고 지속적으로 성과 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수립하고자 이런 품질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SO 9001 9004와의 관계를 보시면 ISO 9001 2008년도판은 내부 적용, 인증, 계약 목적을 두고 있다면
부천 4는 QMS의 지속적 성과 개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 IS002 2008년은 고객 만족을 하고 있다면 부천 4는 이해관계자 만족을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IS002 2008년도판이 QMS의 효과성이라면 004 2009판은 이해관계자 만족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002 2008년은 요구사항이라면 9004 2009는 셀프, 우리 자체적인 부분에서 갖고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IS9001 2008과 IS9004 2009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9002 2008년판은 이렇게 기타 경영 시스템과도 연계가 되는데 IS 14000의 표준과 배열을 맞춤으로써 연계될 수 있도록 타 품질 환경 경영 시스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을 맞춰서 기타의 경영 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품질 경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타 경영 시스템과 통합 경영 시스템에 지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냐면 환경 경영 시스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재정 경영 시스템, 위험 경영 시스템 등 이렇게 타 경영 시스템과 통합 경영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범위에서 1.1 일반 사항을 보시면 QMS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객 규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 제공 능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 개선 프로세스, 적합성 보존 프로세스의 효과적 적용을 통한 고객 만족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적용 범위는 우리 회사의 사업 범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적용 범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적용 범위의 1.2 적용을 보시면 형태, 규모, 제품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되며 적용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면제 조건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능력,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구사항들, 또 표준의 제7장 제품 실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부분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의 제7장 제품 실현에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용 면제 조건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제 조건을 초과할 경우는 표준에 대한 적합성 주장이 불가한다. 그러니까 면제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표준에 대한 적합성이 우리가 면제된다는 것을 주장을 불가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3.0의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 공급 사실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용어를 정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급자 하면 협력업체, 외주업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급자, 기존의 외주업체들을 공급자라는 표현으로 용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기존의 우리 이제 기존의 공급자들이 조직이라는 단어로 우리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제품은 이제 고객, 커스터머, 제품 쪽을 서비스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고객은 또 우리 커스터머라고 고객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사항, 품질 경영 시스템의 4.1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시스템의 수립 문서화를 실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일반 요구사항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QMS는 품질 경영 시스템인데 이제 QMS라는 단어로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의 지속적 개선. 또한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고 관리해야 된다. 다음 사항이란 A. 품질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결정해야 된다. B. 프로세스 순서와 상호작용을 결정해라. C. 효과적인 프로세스 운영 관리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을 결정해라. D. 프로세스의 운영과 감시를 위한 필요 정보 가역성을 보장해라. 2.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적용 가능한 경우 측정 분석해야 된다. F.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라. 또한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의 관리를 보장해라. 외주 처리가 있다면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품질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문서화하고 실행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일반 사항에 보시면 품질 경영 시스템의 문서화에 포함될 사항은 A. 문서화에 표명된 품질 방침 및 품질 목표가 QMS 문서화에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품질 매뉴얼. 품질 매뉴얼이 QMS 문서화에 꼭 포함되어질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C. 표준이 정한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사항들. 이게 문서화돼서 우리 회사의 조직이 갖춰야 될 문서화에 포함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D.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이 필요로 하는 문서들. 이런 문서들이 회사의 QMS에 꼭 포함시켜서 문서화로 만들어져야 될 품질경영 문서화 요구사항 부분입니다. 문서화 정도는 조직의 규모 및 활동의 형태,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그 상호작용 인원의 적격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문서화된 절차란 절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며 실행되고 유지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된 절차서의 강제사항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2 문서화 요구사항에서 문서화된 절차서가 꼭 강제사항으로 지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서관리 4.2.3의 문서관리가 꼭 필요하고 4.2.4 기록관리 8.2.2 내부심사 8.3의 부적합 제품의 관리 8.5.2의 시정조치 8.5.3의 예방조치 이 6가지는 우리 회사의 문서화된 절차서가 강제적으로 무조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서관리, 기록관리, 내부심사, 부적합 제품의 관리, 시정조치, 예방조치 6가지 절차서는 강제사항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4.2 문서화 요구사항에 4.2.2 품질 매뉴얼을 보시면 품질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아까 문서화 요구사항에 말씀드렸죠. 품질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조직은 품질 매뉴얼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된다. 또한 매뉴얼에 포함된 사항으로는 A. 제해사항이 있는 경우, 적용 제해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한 내용 및 정당성을 포함한 품질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기록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B. QMS를 위하여 수립된 절차서 포함 또는 인용을 해야 된다. C.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 간의 상호 순서와 작용을 묘사해야 된다. 4.2 문서화 요구사항에 4.2.4 문서관리를 보시면 회사는 문서관리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해야 되는데요. 그 절차 내용에는 A. 문서는 발행 전에 적절함을 승인해야 된다. B. 필요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승인이 되어져야 된다. C.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을 보장해야 된다. D.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해야 된다. E. 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해야 된다. F. 품질 경영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조직이 결정한 외부 출처 문서를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해야 된다. 외부 출처 문서에는 고객이 우리한테 준 도면이라든지 고객이 제공한 문서, 그 다음에 법규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문서들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G. 효력이 상실된 문서에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며 어떤 목적으로 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4.2.4의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이 절차가 수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4 기록관리 QMS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와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기록은 관리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록은 읽기 쉽고 쉽게 식별, 검색이 가능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호 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를 정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해라 라고 기록 관리 부분에 이렇게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ISO 9001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ISO 001 2008년도 판에서는 문서화된 절차서 6가지는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품질 매뉴얼에 포함될 사항들, 품질 방침에 포함될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